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제주항공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는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부터 또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가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제조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그리고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여객 수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분기부터는 조금은 더 나은 실적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내용과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표가 별도 기준의 실적인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278억 원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동기 대비로 15.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94억 원대의 손실을 받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210억 원대 손실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적자로 전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컨센서스를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일단 이번에 적자에 대한 원인은요 결국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항공업종의 특성상 이제 여객이 좀 호황이면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정비비라던가 이러한 고정비가 부담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LCC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부터 사실상 많이 임금을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못 올려줬는데 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그동안 밀린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1분기는 극성수이기 때문에 성수기의 실적이 너무나 좋았던 만큼 이러한 고정비에 대한 증가가 좀 큰 영향을 끼치진 못했지만 이제 비수기인 2분기에는 좀 실질적인 부분에서 소폭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제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LCC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 계절성이 다른 어느 사업들보다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좀 표를 보시면은 이 LCC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에서 2분기 기여도는 10%이고 이 절반을 차지하는 1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현재 이런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는 제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3분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수기인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면서 최근에 제주항공의 주가의 하락을 이끌었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라던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좀 실질적인 통계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여행 출국 현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위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24년 4월부터 6월까지고요. 밑에 보이시는 그래프가 23년 4월부터 6월까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221만 명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3년 대비로 봤을 때는 25.2%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2019년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89%까지 회복을 한 긍정적인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여행객 출국이 견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항공 수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6월에 국제선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29%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2분기 전체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겨울 성수기와 2%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항 편당 여객수 같은 경우에도 190명으로 한 명 감소하는데 그친 모습을 보였고 제가 이러한 면들로 봤을 때 이러한 비수기의 실적이 조금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꺾였다고 정하기는 좀 성급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표가 여행 지출 전망입니다. 이러한 지출 전망을 봤을 때 안 그래도 95에서 97로 이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 6월과 7월에 99 그리고 100을 기록을 하면서 향후 여행에 대한 지출 전망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까지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모습이 이제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만회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주항공의 국제선 운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에 6% 정도 하락을 했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비수기 영업에 있어서 탑승률을 좀 더 우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탑승률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에 89%를 기록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1분기에 90.5%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주항공의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객 수요 같은 경우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부터 좋은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면서 인건비라던가 고정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 향후 긍정적인 전망들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실적적인 부분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지수가 급락을 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제주항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전일 같은 경우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주항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대에서 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불식이 되면서 전적인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주항공이 좀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러한 면들이 좀 더 긍정적인 면들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앞서서 지지 라인대가 있습니다. 이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면 저항 라인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근대를 돌파를 하면서 앞서 저항을 받았던 이평선 21선 부근대까지 함께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앞서 저항을 받았거나 아니면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근대를 돌파를 하면서 추세 전환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월봉으로 봤을 때 이 4년 동안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 있죠. 따라서 이 라인대에서 소폭 이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여부까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제주항공의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인 3분기에는 어떤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